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2월 5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해석하기도 어렵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분쟁 관련돼서의 상황이 간결하게 결정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슈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어제 그 부분에 좀 애를 먹었고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밤에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3% 134포인트가 상승을 한 44,556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 또한 262포인트 1.35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S&P 500 또한 0.72 43포인트가 상승한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주가의 마감만 놓고 보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고요한 바다는 아니었죠. 고요한 숲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도 매매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매매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2시경에 급속도로 중국발 보복 관세가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상황에서 당했어요. 참고로 이거는 수익이 지금 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카바링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목표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끌고 가고 있는 단계인데, 해당 구간에 당한 이후에 조금 고생을 하다가 지금 조금 마무리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박스를 지금 그리고 접근을 하자. 그래서 하단부가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할 건 아니고, 또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뚫렸다고 해서 무조건 유지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큰 박스를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어제 너무나 웃겼어요. 저도 새벽까지 시장을 봤는데 어제 오후 2시에 중국에서 보복관세를 때렸잖아요. 보복관세를 했고, 얘네들이 다 지금 제가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 관련주, 총선, 대선 이런 거 있을 때 전 정치 관련주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또 그랬지만 유엔 총리 하셨던 분께서 대선 후보로 나오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안 나가.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이 박살 나버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주 작은 예고, 지금처럼 니네가 보복해, 우리도 보복할게. 근데 우리 괜찮아. 그런데 시장에서 또 뭘 기다렸냐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통화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통화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고 시장은 다 통화할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아니 웬걸 끝내 기다려도 통화를 안 하더니 새벽이 넘어서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 지금 당장 통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또 시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어느 장단에 우리가 발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상태에서 이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고의 개념도 없고, 또 어떤 것이 상승을 하고 어떤 것이 하락을 하고 하는 기준 역시도 없어요. 그리고 다 유예를 했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캐나다와 멕시코가 합의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언론에서 끝난 것처럼 마냥 얘기하는데 유예 기간이 한 달이다. 그 안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끝이다.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문제도 2월 10일까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이슈가 터질 수도 있고요. 내일 또 터질 수 있고요. 2월 11일에 끝나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느 장단에 지금 장단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예단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백악관에서 나왔던 코멘트가 두 개였어요. 맨 처음에는 오늘 통화한다였고, 그 뒤에는 오늘 통화 안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시시각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측면을 시장에다 대입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맞다라고 가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24시간 내에 뭐 통화를 하겠다. 역시나 안 됐고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내가 취임하면 하루면 끝난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매매가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당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어제 이 짱대 음봉을 얻어 맞아가지고 완전히 개고생을 했습니다. 예, 완전히 고생을 했어요. 순간 쪽 확 밀려버리는 바람에 그 뒤에 완전히 리듬이 꼬여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짧게 단타를 치라의 개념이 아니고 큰 밴드를 그리는 국면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그려놓은 매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오늘장의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일단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좀 더 쉬어가면서 눈치 보기 싸움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던 사실은 어저께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겠다였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구글이 장중에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시가가 1%였고 고가가 2.89% 3%였거든요. 고가가 찍고 급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 어제 그 얘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왜 웃었냐면, 저도 좀 의아했던 것이 중국에서는 구글이 사용이 안 돼요. 중국에서는 구글이 사용이 안 되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구글이지? 그 당시는 당장 영향이 없었지만 오늘 새벽에 나왔던 실적 발표를 맞자마자 구글이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장단에다가 어떠한 이슈를 갖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 맞냐 틀리느냐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이 하락한다, 상승한다,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밴드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스닥 기준으로 뭐 지금 21,700이 상단이다, 21,200이 하단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개념은 뭐냐면,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왔죠? 그럼 여기가 상단이 되고, 일단 여기를 상단 기준으로 잡고 하단을 직전 기준으로 잡고 봐보는 거죠. 그 뒤에 여기서 이탈 여부를 보고 대외적인 모멘텀을 붙여보고,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조금 맞지 않을까. 백날 블룸버그를 보고 있어서 백날 뉴스를 찾고 있다고 해서 그 뉴스를 우리가 취득하는 시점이 이미 결과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종결된 시점에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따라가서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시 경제지표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쫄트 지표가 나왔는데요. 오늘 다시 경제지표들이 나오면서 다시 경제지표의 치열함이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단 ISM 지수들이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PMI 지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들이 지금 왜 나오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아보카도가 3불인데 이게 분쟁이 나면 5불 된다, 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들의 문제점들을 좀 봐야 될 시점이 됐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야, 지금 무역 분쟁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무역 분쟁 중인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슈만 있는 건데 저게 왜 문제가 되냐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맞아요. 그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지금 생기는 시점이죠. 확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확대해서 그럽니까? 어제 이제 국채금리가 4.5까지 드랍이 됐거든요. 최근에 분쟁이 나면서 제가 어제 뭐라 말씀드렸죠? 다시 국채가 4.6대까지 힘을 받기 시작했다. 당장 실행되고 있진 않지만 해당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도 국채가 4.5다, 국채 4.5다 라고 놓고 볼 때 주가가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 지수가 올랐다, 또는 비농업 취업 잡수가 변동이 생겼다 라고 하면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급반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가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차익 실현 욕구를 실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싸움들이 지금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대응한다는 것이 말로는 분석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근데 지금처럼 실전 트레이딩에서는 그 분석이 맥히지 않죠. 왜? 당장 매매하고 있는데 손절 라인 걸릴 수도 있고 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익절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실전 매매에서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저도 어제 고비가 있었을 때 머릿속을 싹 비웠어요. 머리를 싹 비우고 딱 하나만 생각했다. 뭔 생각? 지금은 그냥 기본 안에 박스로 정석으로 대응해야겠다 몇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는 아니에요. 왜? 저는 어제 졌었기 때문에 제가 맞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간다고 하면 현재의 국면을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설명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기준을 잡으시고요. 나의 관점을 명확히 잡으시고요. 우리가 잘 대응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이왕 시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